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갈증은 동서고금할 것 없이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에 그 정답은 물론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다르고 나라, 문화, 상황 뭐 이런 데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가든 지금 기업이든 공통점이 뭐냐면 조직이라는 겁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 조직 속에서의 리더의 역할, 또 팔로워의 역할, 이게 뭐냐인데, 그렇게 초점을 맞춰갔을 때는 우리가 결국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에서는 일단 그 거의 유일했던 대규모 조직이었던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는 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종을 얘기하는데, 물론 세종과 태종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측면이 있지만 두 사람을 같은 척도로, 군왕의 척도로 비교를 할 경우에는 태종과 세종은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상당히 이제 잔혹함의 상징으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해해 왔는데, 심지어 피해 군주라고 하는 그 태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은 그 고려말 우왕 때죠. 17살에 그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우리 조선왕 전체에서는 사실 그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젊은 이 이방원은 관직 생활이 한 3, 4년 돼가지고 고려 말에 그 학정, 폭정, 뭐 그다음 백성들의 고통, 이거를 굉장히 직시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그 밑바탕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육아에서는 친민이라고 그럽니다. 친민. 백성을, 이 친자는 내 몸과 같이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여긴다는 거는 내가 설사 개인적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 백성들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 마음속이 우러나서 기뻐야 되고, 반대로 내가 설사 좋은 일이 있고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는 내가 아무리 기쁘더라도 내 마음속이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록에 보면 짧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에 그 이방원은 그 아주 결연하게 세상을 구제할 뜻이 있었다. 그런 인간이 세상을 구하고자 할 때는 택할 수 있는 게 정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앞에 닥쳐오는 위기를 오늘 이제 몇 가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 위기가 바로 그 아버지의 위화도 회군. 그 아버지가 이제 최영의 저거를 명을 받고 올라갔다가 그걸 거역하고 위화도에서 오불가론이라고 했죠. 이건 명랑을 칠 수 없다 하는 5가지 그 대의를 내걸고 다시 돌아오는데요. 결국 이제 최영을 쳐가지고 그 나라를 바로잡겠다. 이방원이 이제 그 실록에 나옵니다. 전리정랑하면서 퇴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누가 전해주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가 저 회군했단다. 22살짜리 이방원은 곧바로 이제 그 친어머니 한씨, 계모 강씨, 방번, 방석, 여러 여동생들까지 같이 거느리고 함흥 쪽으로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천쯤에 가가지고 이제 아는 사람, 한충이라는 사람 집에 이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최영이 쫓아올 것 같으니까 빨리 저 함흥까지 가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랬는데, 이 저 22살짜리 청년이 말이에요. 이제 안 가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말이 짧은 저 말입니다. 최영은 일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추격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로 합니다. 첫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전국의 상황 전체를 늘 이해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최영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최영이 훌륭한 장군이긴 하지만은 뭐가 떨어질까요? 주도 면밀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길 건가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미 자기는
잡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순간까지도 내가 안 잡힌 걸 보면 저 사람 쫓아오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굉장히 미래까지 이제 읽어내는 말이 바로 저 말입니다. 사실 저 때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화도 해군 실패하는 거죠. 이성계는 다 죽는 거죠. 왜냐하면 인질인데, 가족이 다 인질인데 이성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제 한 일주일쯤 있다가 이제 상황이 다 끝났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개경을 진압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돌아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이제 고려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버지하고 싸우는 와중에 이제 긴장도가 계속 높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성계가 해주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 바람에 사실은요, 이성계를 따르던 조준, 정도전, 남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정몽주에 의해서 쫓겨가지고 일주일 후에 사형당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성계한테 지금 찾아가가지고 병남도였죠. 아버지 지금 이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데도 이성계는 괜찮다. 정몽주가 설마 그러겠냐. 뭐 이러면서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성계는 좀 나이브해요. 매사가 좀 나이브합니다. 아마 장군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원은 이제 이게 큰 위기가 왔다고 본 겁니다. 자기 가문의 위기이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완전히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정몽주를 제거하면서 마침내 이 조선 건국이라고 하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사실 국가 건국을 놓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해 사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불가피한 면이 있죠. 이방원이란 사람을 저거 하나로 도덕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도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을 창업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위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제 사건이죠. 1차 왕자의 난인데 정도전이 사병을 혁파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이제 일어난 건데요. 이방원도 전라도 절제사라고 해서 전라도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군사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거를 결국 정도전이 빼앗으려고 했고 왕자들을 불러다가 본장을 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민하고 있던 순간에 하륜이 발동을 걸고 거병을 해서 정도전, 남은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저것도 끝나고 나서 그렇지 대궐에 있던 경복궁 안에 있던 군사들이 다 정규군이기 때문에 훨씬 강력했겠죠. 또 실제로 실록 보면 인원의 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원이 그걸 돌파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세력을 충분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경복궁 안에 있던 대궐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 사람들이 이미 이방원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던 겁니다. 20대의 젊은이가 그런 덕망을 얻었다는 거를 사실은 이제 좀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히 자기 몸을 낮추면서 다른 선배들한테 겸손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성계한테 아들들이 많았어요. 왕자들이. 그러나 왜 다른 왕자들한테 선비들이나 조정 대신들이 따르지 않고 이방원을 따랐을까? 그건 겸손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리더하면 막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폼 잡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출 때라야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태종 이방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건요. 자기가 이번에도 또 주도적으로 해놓고는 바로 왕에 오르지 않아요. 사실 이방관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왕자에 난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제사나 지내고 있고 이러다가 이제 불려와가지고 왕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보면 굉장히 서둘지 않고 명분을 중시하면서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2년을 더 기다린 거예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태종은 토탈에서 보면 거의 9년을 참으면서 기다렸는데 그 기간이 저는 20대였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잘 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근데 이제 그게 그 단순히 그 사람의 캐릭터, 타고난 캐릭터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금보다는 사실 그때는 이 유학 공부를 일찍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나이로 보면 거의 한 4, 50 정도 되는 정도가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서둘지 않으니까 상황 판단이 정확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얻어놓고 그리고 비밀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작전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이걸 이루어내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저걸 다 합쳐가지고 보면 저 기간에 이방원, 아직 임금이 되기 직전이죠. 이방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유정유일입니다. 유정유일인데요. 이거는 오로지 정밀하다라는 거는 정밀하다는 건 딴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되고 치밀해야 되고 사람을 보는 것도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명입니다. 명. 우리 현명하다, 뛰어나다, 눈 밝다 하는 명이죠. 그 다음에 이 일이 또 중요합니다. 이때 이건 한일이 아니고 한결같음이에요. 이 마음을 아까 말한 것처럼 백성에 대한 마음, 종묘 사직에 대한 마음, 이 공적인 영역에 대한 이것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음이에요. 한결같음. 그래서 조때 이방원, 청년 이방원이 이미 이 유정유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서 자기 앞에 닥쳐오는 그런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이렇게 극복을 했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시중으로 하겠습니다. 시는 사실 때가 아니고 상황이죠. 중은 가운데 중이 아니고 적중하는 겁니다. 때와 상황에 적중하는 그 솔루션, 해법, 그거를 내는 거. 그러려면 기다릴 줄도 알고 결단할 줄도 알고 결행할 줄도 알고 시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